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18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역학을 실제 응용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치 해석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치 해석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치 해석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역학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군요. 본차 시에서는 이론 및 수치 해석에 의해 수학식을 푸는 방법의 개요를 알아보고 이미 상용화되어 실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 보통 코드라고 부릅니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치 해석 코드를 이용한 해석 결과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안타깝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자동차 주위로 공기가 흐르면서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의 형상과 속도에 따라 저항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항력이 크면 연비가 나빠지게 되니까 저항력을 가급적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상과 속도에서 자동차 주위 공기 흐름에 의한 저항력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어떤 인자에 의해 저항력이 커지는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역학 이론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되죠? 우선 기계역학 강좌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는 유체역학과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력을 구하는 문제이니 관련식들을 찾아서 풀어야겠죠. 기존에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경험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 경험하는 문제라면 첫 단계부터 단계를 밟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문제에 적합한 지배 방정식을 찾고 적절한 경계 조건을 찾아 식을 풀어서 속도 분포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속도 분포를 이용하여 표면에서의 마찰 항력을 구하고 이를 전체 자동차 표면에 대해 적분하여 총 항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는 실험을 통해 항력을 계측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차가운 대기 중에 놓아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물체의 온도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온도가 될까요? 열 전달 공식을 이용하면 될까요?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몇 분이 지나야 30도가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온도를 측정하거나 열 전달 모듈에서 공부한 식을 풀어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온도를 구하면 됩니다. 이처럼 실제 문제를 푸는 방법 중 실험적 계측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차시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본 차시에서는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석 방법들. 다음 그림과 같이 2차원 열 전도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네 가장자리 면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때 내부의 정상 상태 온도 분포를 알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이 필요하며 지배 방정식은 그림 옆의 수식과 같고 경계 조건은 위 그림에 표시한 4개의 식이 됩니다. 본 문제에서 다루는 지배 방정식은 2차원 2차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푸는 방법을 변수 분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의 식을 x, y에 대한 각각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2차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미분 방정식 풀이를 다루는 참고 도서를 공부하거나 또는 본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숙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풀이 과정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편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변수 분리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탭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변수 분리법을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무차원 온도 변수를 도입하여 변수에 대한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즉,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변수 분리법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은 세타를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함수와 y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학적인 적절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풀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 풀었기에 이 식은 정확한 해이며 공간적인 온도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학습하고 싶으시면 각 탭을 클릭하여 주세요. 앞절에서 살펴본 이론 해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적인 기계역학 문제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문제는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이 훨씬 더 복잡하고 문제풀이 대상의 기하학적 모양도 불규칙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물체 모양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그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한 곡선과 직선으로 구성된 복잡한 모양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치 해석에 의한 풀이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치 해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석 대상을 바둑판처럼 잘라서 많은 노드점을 만듭니다. 이를 이산화라고 합니다. 다음 각 노드점에 대한 차분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차분 방정식은 지배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드점에 대해 유도된 차분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어서 노드점의 변수를 구합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둑판처럼 격자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mn번째 노드점에 대해서 이산화식 유도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지배 방정식의 1차 미분항, 즉 1번 항이 있다면 이것을 옆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2번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지배 방정식이 3번이라면 mn번째 노드점에 대해 4번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식을 차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차분 방정식은 산술식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차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유한차분법과 유한체제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방법이 유한차분법이고 각 노드점에 대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유도하는 방법을 유한체적법이라고 합니다. 1번 수식에 대한 차분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풀어서 각 노드점의 온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수치 해석에 의한 풀이입니다. 차분화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치 기법이 있으며 수치 해석상 유의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니 심화 학습을 위해서는 수치 해석 관련 참고 도서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치 해석적 방법은 통상 실험적 방법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험을 통해 속도나 온도를 계측하려면 장치를 구성해야 하고 측정 기기가 필요하며 실험 공간과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컴퓨터와 수치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 인력 한두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 사용이 우수해야 하거나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상용화된 코드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론 보통 실험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속도, 온도, 압력 등의 인자를 모든 위치에서 다 동시에 측정하기 곤란하며 어떤 경우에는 측정 범위를 벗어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켓 엔진 연소기 내의 온도는 3000K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연소장 내의 속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나 방법은 아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온이어서 측정 기기가 열적으로 버티지를 못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수치 해석을 통해서는 원하는 데이터를 거의 제한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장 장치의 발전으로 많은 상세 정보 및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치 해석은 과연 만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 해석적 방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유용성과 동시에 한계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치 해석을 수행할 때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적합한 수치 기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계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치 프로그램이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짠다면 그런 역량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상용화된 코드를 이용한다면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서 문제에 적합한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수치적인 에러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에 부적합한 격제계를 구성하거나 부적합한 차분화 방정식 선택, 부적절한 시간 적분 등이 수치 에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결과를 얻은 후에는 그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반드시 수치 결과가 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 분포를 구했으면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느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의심해 봐야 하며 온도 분포가 공간적으로 진동하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계산 결과가 현상인지 수치적인 오류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치밀한 분석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치 해석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즉 수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역학과 관련된 상용화된 코드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각 분류별로 대표적인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탭을 클릭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차분 방정식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치 해석 방법을 파악한 후 적절한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정하여서 기계 설계에 활용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들을 이론적으로 푸는 방법의 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치 해석 방법의 기초 지식 및 수치 해석 방법의 유용함과 한계성을 살펴보았고, 수치 해석 수행 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 해석 코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습득하고 각 코드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이론과 수치 해석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의 실제 응용 중 실험 계획, 실험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